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독하디 독한 시모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다 하나밖에 없는 딸과 함께 바란남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니까요. 전부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의 시간을 떠올리면 제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남편과 이혼한 후 앞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뭘 해먹고 사나 걱정하며 앞길이 막막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이혼하길 정말 잘했단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전 나중에 아주 땅을 치고 후회했을 테니까요. 남편과 헤어지고 빛나는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인과 함께 있는 절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이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졸라 저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전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헌신적인 그의 모습에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아빠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레던 엄마가 계셨거든요. 엄마는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힘들게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엄마를 두고 결혼을 하려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이와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언젠가 저보다 일찍 떠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저 혼자 남게 된다며 저에게도 평생을 함께 해줄 가족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를 혼자 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게 엄마에겐 더욱 큰 걱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꾸어 그이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와 결혼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리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되신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일 텐데 홀 어미에다 시장에서 식당 일을 하는 저의 엄마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빠도 없는 데다 가난한 집 딸이라면서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것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던 것은 맞지만 전 누구보다 귀하게 키워진 딸이었거든요. 혹여나 아빠 없이 가난하게 컸다며 사람이 무시할까봐 엄마는 절 부족함 없이 키우셨습니다. 우리 찬수가 좋다니까 허락은 한다만 나는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결혼하면 우리 찬수랑 나한테 잘해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할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엄마 또 그 소리야? 자꾸 그러면 나 엄마 안 본다고 했지? 나나 혜영이나 아빠 없이 큰 건 똑같은데 엄마 정말 옛날 사람처럼 왜 그래? 정말로 내 얼굴 안 보고 싶어? 알겠다, 알았어. 뭔 말을 못 하겠네. 결혼 반대하면 지 엄마 얼굴이나 안 보겠다고 하긴 하고 저런 걸 자식이라고. 아휴.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이와의 결혼이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했기에 안심했었습니다. 그이라면 믿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늘 나서 막아주던 든든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혹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시댁에 무시당할까봐 저의 혼수며 예단이며 엄마가 신경 써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구박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죠. 남편과 결혼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저희 신혼집에 시어머니께서 처음 오게 되었는데 저희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엄마 어서 와. 오는데 고생 많았지?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냄새. 이게 다 무슨 냄새니? 어머니 오신다고 어제부터 그이랑 열심히 청소했는데 냄새라니요? 집안에서 웬 식당 반찬 냄새가 이리 진동하는지. 새아가, 너 혹시 너희 사돈댁 가게에서 반찬 얻어왔니? 아유, 지독해. 아우, 내 골치가 다 아프구나.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처음으로 우리 신혼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그리고 냄새는 무슨 냄새? 나는 하나도 안 나는데. 괜히 우리 혜영이한테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앞으로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얘는 내가 뭐라 그랬다고 흥분해서 그러니? 알겠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하도록 조심하마. 그런데 너희는 같이 살아서 모르겠지만 나는 냄새를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젠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한 것은 그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집의 발길을 뚝 끊으셨죠.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감시가 심해지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데서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임신 초기라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제사라니요?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글쎄 오늘이 돌아가신 뒤 시할머니 제사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문자로 장 봐야 할 목록들 적어 보내줄 테니까 늦지 않도록 얼른 장 봐서 오도록 해라.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구나. 찬수는 바쁠 테니까 괜히 일하는데 전화하지 말고 우리 둘이 알아서 잘 지내면 될 것 같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했지만 그 많은 제사 음식들을 시어머니 혼자 하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급하게 장을 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저 혼자 그 많은 제사 음식을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 혼자 시할머니 제사까지 지내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야근까지 하고 돌아온 남편은 시할머니 제사를 준비하느라 지쳐 누워있는 절 보며 걱정하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 남편의 시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왔다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 시할머니 제사라니? 우리 집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할머니는 교회 다니셔서 당신 돌아가시고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제사가 없다니. 그러면 어머니께서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셨단 소리야? 엄마 진짜 너무하네. 자기가 홀몸도 아니고 어떻게 거짓말까지 해서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어? 내가 당장 엄마한테 다녀올 테니까 자기는 쉬고 있어.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 시어머니는 저한테 무슨 억까 심정인지 거짓말까지 해서 하지도 않아도 될 시집살이까지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때뿐인지 시어머니는 계속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배추를 많이 사 김장을 담그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일부러 창피를 저 곤란하게 만들기까지 하였죠. 그때마다 남편이 저보다 더 화를 내며 막아줘 시어머니와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점점 더 사이가 멀어졌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가 기어이 사이가 틀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고 아주 못마땅해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딸아이가 태어난 날 꼴 보기 싫다며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되어 손녀 얼굴도 보여드릴 겸 전 친정엄마가 해준 김치를 싸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차마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드시라고 김치를 해다 주셨어요. 좀 드셔보세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리고 뭐 김치? 어디 시장 바닥에서 만든 더러운 김치를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이 쓰레기들 전부 버릴 거다. 시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 쓰레기 봉투를 꺼내 친정엄마가 해준 김치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김치인데요. 드시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제가 전부 가지고 가서 다 먹을 테니까. 그리고 딸이 뭐가 어때서요?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들이 더 효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분명히 나중에 저한테 하신지 전부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 없더라. 너야말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시어머니가 음식 쓰레기 봉투에 담은 엄마 김치까지 전부 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음식 쓰레기 봉투에 버린 저희 엄마 김치까지 김치통에 담아 다시 잘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저희 엄마가 만든 김치로 저녁을 먹으며 서러워 울었습니다. 시댁에 가져다 주려며 바쁘신 와중에 새벽에 일어나 잠도 줄이며 만드신 귀한 김치인데 저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속상하고 엄마에게 미안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퇴근한 남편은 혼자 울며 엄마 김치에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늘 수연이랑 엄마 집에 다녀온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거라며 시어머니 혼자 잘 살아보라고요. 다시는 서로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얼굴 보고 살지 말자는 그 이야기가 무서웠는지 바로 찾아와 바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잘못했다면서 맹세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마지못해 시어머니의 용서를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저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아예 놓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의 생일과 추석과 설날 딱 3번만 보게 되었고요. 그 이상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남편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시어머니의 일이 해결되고 나니 저희 세 가족은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듯 하였습니다. 아주 잠시뿐인 행복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몇 년 후, 전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없을 크나큰 배신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던 저희 남편에게서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를 무시하며 막대하기 시작한 거죠. 게을러 빠져서는 매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나 하고 당신도 좀 꾸미고 다니고 그래. 맨날 구질구질하게 같은 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집안 살림하며 수연이 돌보랴 당신 뒷바라지 하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뭐 좋아서 매일 같은 옷 입고 다니는 줄 알아? 나도 예쁘게 꾸미고 좋은 옷 입고 싶다고. 그래도 우리 가족 위해서 참고 사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살고 아끼고 살아서 그 덕에 우리 아파트도 장만하고 한 거야. 웃기고 있네. 귀찮고 게을러서 그런 거지 핑계는. 솔직히 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요즘 여자들은 그런다며. 남편 회사 보내고 지들은 친구들이랑 만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백화점 가서 펑펑 돈이나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 너도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나 몰래 친정에 돈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정 그렇게 불만이면 괜한 의심하지 말고 당신이 어디 살림해봐.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세 가족 살림하기도 빠듯해.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밖에 나가 돈을 벌어. 그럴 능력은 되고? 당신처럼 다 늙어. 능력 없는 아줌마를 누가 써준다고.
저와 딸아이밖에 모르던 남편의 갑작스레 변한 모습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딸아이 몰래 혼자 울기도 했었죠. 그래도 참고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예전에 좋은 남편으로 딸아이의 아빠로 돌아와 줄 거라 믿었습니다. 자식이라도 없다면 어쩌면 정말 갈라설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으니 참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그렇게 딴 사람처럼 변해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의심하던 중이었는데 그이가 퇴근하고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문자가 와서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자는 다름 아닌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날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람 피운 사실을 들킨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제 앞에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짐을 싸 바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도리어 바람 피운 게 저한테 들통이나 아주 잘 되었단 사람처럼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가 우리 찬수 때렸니?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잘생긴 우리 아들 얼굴이나 망가뜨리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그동안 찬수가 말려서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아주 나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이 근본도 없는 것. 어머니는 그이가 한 행동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 사람 저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고요. 가정 있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짓거리야?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바람 피운 남편 편을 든 시어머니를 보며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그토록 양심 없이 행동할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살 때는 본색을 드러나지 않아 몰랐을 뿐이지 시어머니가 그리 되도록 개념 없이 키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더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남편의 편을 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소개해 시어머니는 이미 저 몰래 상간녀와 인사까지 나눈 사이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의 화를 돋구려고 하는 건지 그 사실을 직접 저에게 전화해 알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상간녀는 제법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지 남편이 돈 잘 버는 여자를 만난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시하더니 매우 다른 반응이었죠. 그 상간녀를 제 앞에서 추켜 세우기까지 했으니까요.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나 쓰며 살림이다 하던 네가 뭘 알겠냐만. 지금 찬수가 만나는 여자는 너랑은 아주 딴판이더구나.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한테 거금 100만 원을 용돈 쓰라며 주더구나. 비싼 물건도 아무렇지 않게 턱턱 선물해주고 아주 통이 큰 게 싹싹하니 마음에 들어. 어머니, 지금 그 여자랑 만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이랑 바람난 여자를요? 그래, 만났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데 내가 좀 만나면 안 되니? 그이나 어머니나 정말 뻔뻔하시네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어머니나 그이처럼은 안 굴 거라고요. 뭐? 지금 짐승이라고 했니? 네,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이랑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이 딱 수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정 그렇게 싫으면 네가 우리 아들을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당장 갈라서란 소리다. 나도 네 목소리 듣는 거 아주 징그러우니까
너 만날 때마다 네 몸에서 나는 싸구려 식당 반찬 때문에 아주 코가 썩는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그날 저녁, 남편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조만간 만나서 도장 찍자. 그리고 우리 효진이 만나니까 알겠더라. 너같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여자보다 일하는 능력 있는 여자가 얼마나 멋있고 매력적인지. 그동안이야 아이와 남편을 보고 참고 살았다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마당에 제 입장에서 우리 두 사람의 이혼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도 참고 넘어갔던 이유는 바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죠. 뻔뻔한 남편 자식은 저와 합의 이혼을 꿈꾸나 본데 절대 그렇게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이혼을 하고 남편과 이혼녀에게 위자료까지 제대로 톡톡히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과 통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저장해두어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댁에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시댁 동네 근처에 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저희 시댁으로 남편과 어떤 여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댁의 남편과 찾아갈 여자는 상간녀밖에 없었고 그 소식에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아직 이혼도 하지 않는 저를 두고 남편이 상간녀를 시댁에 데리고 갔단 소리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벨소리에 문을 열어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거실로 가보니 상간녀와 웃으며 과일을 먹고 있는 남편의 면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면상을 보자마자 바로 그이와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죠.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그리고 남편을 집중적으로 패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저를 말리며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시모와 상간녀에게 뺨까지 차례대로 갈겨주었습니다. 몸싸움이 끝난 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상간녀가 저를 향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 그이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만 물러나 주시죠.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가 아주 배워먹지 못한 것이 무식해서는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너라면 아주 징글징글해. 그래, 나도 아주 너라는 여자한테 질렸으니까 당장 갈라서자고. 그리고 우리 효진이는 나랑 결혼하면 너랑 다르게 아들도 낳아준다고 했어. 어머니가 먼저 저 때리셨잖아요. 그것도 바람 피운 당신 아들 편들겠다고. 그리고 당신 언제는 우리 딸 하나로 충분하다며? 왜 인제 와서 딴소리야? 하긴 그렇게 줏대가 없으니까 바람까지 피웠겠지. 다 필요 없고 나도 아들 낳아서 내 아들이랑 목욕탕 좀 가보자.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우리 그만 끝내자. 당연히 헤어져야지. 그러면 나랑 안 헤어지려고 그랬니? 인성 쓰레기에 답 없는 시모에 너 같은 더러운 놈이랑 내가 뭐하러 아쉬워서 계속 같이 사니? 그런데 그냥은 못 헤어지지. 내가 상처받은 만큼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내 놈이랑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내고 이혼할 거야. 남편을 향해 말을 마친 저는 상간녀에게도 한마디 해주었죠. 지금 아무리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잘한다고 해도 시어머니에게 선물 공세까지 하며 다 늙은 중년 남자에게 붙어있는 여자라니 그 의도야 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너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이 볼 것 없는 놈한테 뭐라도 떨어질 거 있나 해서 붙어있나 본데 이놈 생각보다 가진 돈도 별로 없거든? 그나마 나랑 살아서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제가 무슨 돈 보고 그이 만난 줄 아세요? 돈이라면 저도 있어요. 저 그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독한 것이 그냥 헤어질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우리 아들 베껴 먹으려고? 시장에서 식당이나 하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천박하기 짝이 없어. 천박한 건 바로 당신들이겠지. 얼마나 개념 없고 무식하면 바람 피운 아들 편이나 들고 당당히 하는 그 아들놈이나 애미나 아주 똑같이 천박해. 나야말로 더러운 너희 같은 것들이랑 상종하기 싫어서 이만 꺼져줄 테니까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하지만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시댁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남편 자식의 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수연이는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 나는 수연이 데리고 살 마음 없으니까. 나 재혼하게 되면 새 살림 차려야 하는데 우리 새로운 가정에 이혼한 전초딸이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 나 우리 효진이랑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안 그래도 우리 딸 내가 데려가려고 그랬다. 소중한 우리 수연이 너 같은 쓰레기놈한테 절대 맡길 수 없으니까. 니놈한테 맡겼다가 우리 수연이 인생까지 망치려고? 너 같은 놈은 우리 수연이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우리 수연이를 당신 딸로 두기에는 아깝다고.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가 있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 보며 엄마는 제 손을 잡더니 한동안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엄마 품에서 저는 펑펑 울었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딸이랑 손녀 하나 못 먹여 살릴까 봐? 엄마 식당 제법 장사도 잘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힘내서 살아보자. 엄마. 그 후 저는 엄마 밑에서 식당 일을 도우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열심히 일해 성공해 누구보다 잘 살게 되는 것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놈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된 것은 인생에 둘도 없는 선물이란 생각이었기에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기보다 앞을 보며 열심히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갖은 고생 끝에 저는 성공이란 것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전 유명 인사들까지 찾아와 밥을 먹는 고급 한정식 집의 대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엄마 식당 일은 제 적성에 맞았고 손마디가 굵어지며 억세졌지만 엄마와 함께하니 힘들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곁에서 제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인지 말썽 없이 잘 커주었고요. 엄마는 김치를 정말 맛있게 잘 담그셨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간혹 식당으로 김치를 사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엄마에게 김치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팔아보자고 권유를 했고 엄마 식당에서 김치를 팔며 장사를 하다 인터넷 판매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가게를 넓혀 김치를 만드는 직원까지 두게 되었고 잘 사는 사모님들까지 저희 가게로 직접 찾아와 김치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업수단이 있는지 몰랐지만 엄마와 저는 점점 더 큰 돈을 만지며 번 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와 저는 꿈을 이루게 되었죠. 나중에 큰 식당을 여는 게 꿈이었는데 열심히 김치와 음식들을 연구해 엄마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김치를 모티브로 한 고급 한정식 집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 가게 상호를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저와 엄마는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듯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는 식사 마지막에 나오는 김치말이 국수였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식당을 할 때부터 잘 나가던 인기 메뉴를 고급화시킨 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남편이 바람 피워 이혼한 덕에 이루게 된 성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놈이 더 늦기 전에 본색을 드러내줘 아주 고맙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더는 과거의 시모와 남편 일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과거 일을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당했던 일에 대해 제대로 된 복수를 할 기회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바쁘던 식당 일이 더욱 바빠지며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었는데 저희 가게가 다른 곳보다 대우가 좋다 보니 소문이나 다른 곳에 비해 지원자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저희 식당 일을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거지 파트 직원이 모자라 뽑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다 지원한 면접자들의 면접을 보기 위해 위생복에서 평상복으로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면접 장소인 가게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오래전에 본 낯익은 인물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 시모는 저를 보자 아주 반갑다는 듯이 웃고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 웬일이니? 나도 이 식당에 지원했는데 너도 여기 일자리 구하러 온 거냐? 이렇게라도 다시 보니 정말 반갑다. 그동안 잘 지냈던 거니? 상간녀가 자기 호강시켜 줄 거라며 저를 비웃으며 큰 소리를 치더니 오랜만에 보게 된 예전 시모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죠. 어쩜 내 주제나 네 주제나 이렇게 똑같니? 너도 결국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고생하며 살았나 보구나? 너 떠나고 나랑 찬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아이 글쎄 그년이 알고 보니 사기꾼 년이었지 뭐냐? 음식점 한다는 것도 다 뻥이었고 새롭게 단장해서 큰 식당 연다면서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빌려가더니 그대로 튀었지 뭐니. 나중에 크게 이자까지 쳐줘서 갚겠다는 말에 빚까지 내서 빌려줬는데 그 일로 아들놈 회사로 빚쟁이들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살던 집까지 빼앗겨서 나랑 찬수랑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식당 나가고 창수는 요즘 공사장 일용직으로 나가 빚 갚으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 여기 식당 사장이 젊은 여자라고 하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다고 해서 지원하러 온 거다. 그동안 다른 식당에서 일했었는데 얼마나 바쁜지 어디 쉴 틈이 있어야지. 아주 조금만 쉬려고 하면 사장놈이 얼마나 닥달하던지. 그나저나 수연이는 잘 지내니? 지금이면 많이 컸겠다.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우리 딸 안부는 갑자기 왜 물으시죠? 그리고 우리 엄마 식당 한다고 무시하셨던 분이 지금 식당 일 하겠다고 면접 보러 오신 건가요? 정말 뜻밖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내 손녀인데 내가 그동안 안 보고 싶었겠니? 아들놈도 가끔 수연이 보고 싶다고 말하고. 그리고 얘는 비교할 걸 비교해라. 사돈댁이 하던 그 구닥다리 허름한 작은 식당이랑 여기가 비교가 되니? 같은 음식점이라도 급이 있는 거다, 급이. 급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딸을 꼴 보기 싫다며 버릴 때는 언제고 그놈이 보고 싶어 하긴 뭘 보고 싶어 해요? 그러는 놈이 지금까지 양육비 한 푼을 안 보내요? 그야, 그건 우리 형편이 이렇다 보니 살펴볼 겨를이 없어 그런 거고. 그건 그렇고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혹시 재혼은 한 거니? 보나마나 네 주제에 데려가는 남자도 없을 테고 아직 혼자일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내가 혼자든 마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그쪽이라니 우리 사이가 어찌 될지 알고 그렇게 말하니? 아직 혼자면 우리 아들이랑 다시 차려보는 건 어떻겠니? 너도 이혼하고 우리랑 처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네 주제에 어디 우리 아들보다 잘난 놈을 만날 수나 있겠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집으로 기어들어오면 우리 찬스도 모르는 척 받아줄 거다. 그러게 그때 우리 아들이 바람 펴도 좀 참고 기다려주지. 뭔 성미가 급해서 이혼해가지고 너도 고생이냐. 지복 지가 찬 거지.
이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너 같은 거지 같은 아들놈이랑 다시 시작하게? 그것도 바람까지 피워서 가정까지 파탄낸 쓰레기 놈에 아줌마같이 정신 나간 여자가 시모로 있는 집에? 아줌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아줌마 미친 줄 알아요. 실성한 줄 안다고. 뭐, 실성? 불쌍해서 내가 네 딸년이랑 같이 받아주려고 했더니 어디 주제도 모르고 그따위 말을 해?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너네가 면접 볼 때 가만히 있나 보자. 여기 사장님한테 말해서 니년이 내 며느리였는데 하도 싸가지 없고 싹수가 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한 거라고 면접에서 떨어뜨리라고 말해줄 테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어머, 그러세요?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줌마가 여기 음식점에서 대피한테 면접이나 볼 기회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잡것이 아주 보자 하니까. 제 말에 광분한 예전 시모는 두 손을 걷더니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지당하고 말았죠. 바로 제 옆에 있던 저희 직원한테요. 그리곤 저희 직원이 하는 말에 놀라 말까지 더듬거리더라고요. 오늘 저희 식당에 면접 보러 오신 분 같은데 아까부터 저희 대표님께 뭐 하시는 짓입니까? 대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부터 아줌마가 저희 대표님께 며느리 어쩌고 저쩌고 하며 계속 예의 없게 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희 며느리 보고 대표님이라니. 그러면 애미 네가 여기 사장이라는 소리니? 그래, 내가 여기 대표다. 우리 엄마랑 같이 연 엄마랑 내 식당이다. 어쩔래? 그것도 모르고 뭐? 우리 엄마 식당이랑 여기는 급이 달라? 내가 싹수가 노래서 이혼을 당한 거라고 사장한테 말해 면접에서 떨어뜨리게 할 거야? 그런데 이걸 어쩌나? 여기 대표가 바로 나인데 당신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 더럽다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음식 쓰레기 봉투에 버렸었지? 그래놓고 감히 그런 우리 엄마랑 내 식당에 면접을 보러 와? 우리 엄마랑 나랑 당신이 음식 쓰레기 봉투에 버린 그 김치로 이렇게 성공했어.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누구 보고 애미야. 든든기 더럽게. 그러니까 그게 애미야. 내가 나쁜 뜻으로 한 소리가 아니고 그냥 여기 음식점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 제발 오해하지 말아다오. 대표님, 지원자들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저런 이상한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시죠. 큰 대표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말해서 식당에 이상한 사람 들어왔으니 바로 쫓아내라고 하겠습니다. 아가, 안 된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나 여기서 일 좀 하게 해다오.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마. 네 신발이라도 핥으라면 핥으마. 사실 전 식당에서 일 못한다고 잘려서 나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어. 아는 사람 좋다는 게 뭐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다오. 큰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사부인한테 잘 좀 말해서 제발 나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예전 시모를 향해 저는 마지막이 될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자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됐고요, 아줌마. 오늘 내 식당으로 면접 보러 왔다고 했죠? 그러면 두고 볼 것도 없이 바로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김순덕 씨, 오늘 면접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다시 보지 말자고요. 아시겠어요? 최 실장님, 이 이상한 아줌마 바로 내쫓아 주세요. 다시는 식당에 얼씬도 못하게 부탁드려요. 예, 대표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내 며느리가 성공할 줄도 모르고 내가 내 복을 찾네. 저리 능력 있는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아들놈이랑 이혼시켰으니 애미야, 다시 한 번만 받아오. 아니 대표님,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과거 일은 전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에게 끌려가는 예전 시모를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아주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 나간 시모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는지
얼마 후 눈치 없이 전 남편까지 데리고 저희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 직원들에게 행패까지 부리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대표라고 이거 왜 이래? 아니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 너희들 전부 잘리고 싶어? 여보, 당신 남편 왔어. 수연아, 네 아빠 왔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 당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나 그런 이상한 여자랑 바람 같은 거 안 피웠다고. 그래, 애미야. 어차피 너도 혼자고 우리 찬수도 혼자니 서로 다시 잘해보자꾸나. 아이도 있는데 수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래선 안 되지 않니? 네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엄마 말이 맞아. 여보, 우리 수연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걸 아는 인간들이 나한테 그랬니? 바람난 상간녀 편들어주다가 쫄딱 망한 주제에 감히 어딜 찾아와서 행패야? 그런데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시모와 전 남편의 소란에 바로 저희 엄마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귀한 우리 딸이랑 소녀까지 버리고 울게 만들 때는 언제고 뻔뻔하게 여기서 어디라고 찾아와?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애미도 혼자니 우리 아들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려요. 네,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저 수연이 엄마랑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 아직 수연 엄마 사랑합니다. 아직 이 사람 못 잊었다고요. 우리 잘난 딸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같이 글러먹은 것들이랑 다시 인연을 맺어? 우리 딸 이혼했어도 여기저기서 며느리 삼고 싶다고 서로 소개시켜달라고 아주 난리인데 주제도 모르고 감히 누굴 넘봐?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라고. 알아 이것들아? 니들이 오늘 아주 잘 만났다. 내가 아주 니들 다시 만날 날을 벼르고 있었는데 니들도 우리 딸 눈물 흘린 만큼 아주 어디 짠내나게 다시 당해봐.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절여놨던 소금물이 든 양동이를 시모와 남편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니들이 그런 귀한 딸은 똥물에 빠지게 하겠냐? 이 썩은 내 나는 똥물도 아까운 것들아. 에라 이거나 처먹어라. 예전 시모와 전 남편은 홀딱 젖은 채 직원들에게 끌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영업방해를 신고하겠다는 엄마의 말에 겁을 먹었는지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올 때는 엄마가 태양 쪽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끼얹어 버릴 거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직접 예전 시모와 전 남편을 혼내주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랜 서름까지 전부 씻겨나가는 듯 했죠. 시모와 남편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며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혼이 나고 갔던 시모와 남편은 서로 된통 싸웠다고 합니다. 서로 잘 못해서 돈 잘 버는 성공한 며느리를 놓쳤다고요. 그렇다고 따로 떨어져 살 형편도 안 되니 월세로 사는 반지하에서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악하게 살다 결국 본인 인생을 최악으로 몰고 간 두 사람이었죠. 초등학생이던 딸아이는 이젠 중학생이 되어 고생한 엄마 호강시켜 주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지 성적이 노력한 것에 비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딸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행복하게 살아주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닮아 음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음식 공부를 해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아도 좋고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딸아이의 인생이 있으니 딸아이의 길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려고 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만 한다면 잠시 흔들리더라도
저처럼 딸아이도 자기 인생을 찾아 잘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 김치를 연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내놓을 김치를 재료로 한 여러 요리도 계속 개발 중이고요. 제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건 엄마와 작은 식당 일을 하며 딸아이와 같이 살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게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디 저희 세 식구 변치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딸로 그리고 하나의 엄마로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